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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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다문화주의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캐나다. 하지만 소수민족, 소수인종, 장애인, 노인 등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범죄를 가하는 행위인 증오범죄. 한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증오범죄에 대해서 장희순 상담사와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뉴스토리를 통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정주 후보. 그의 후보자 등록이 원인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결과, 뉴스토리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국에서 발생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및 정치, 사회, 문화 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브리핑하는 김은성 앵커의 뉴스 서머리.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는지 김은성 앵커가 고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캐나다인들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구조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어 원주민 및 유색인종의 빈곤 및 위축 또는 인종 관련 증오범죄의 증가라는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를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이슈앤 포커스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증오범죄, 사실 저도 사실은 그 낱말에 익숙치가 않고 처음 듣는 용어긴 한데 증오범죄란 무엇인가 정의 한번 내려주시죠. 증오범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그 대상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 문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피해자 범위를 넓혀서 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른 성적인 취향을 가진 분들, 그분들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장애를 가진 분들, 예, 그런 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르는 범죄가 이제 증오범죄입니다. 약간 좀 광범위하다는 좀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증오범죄 관련해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1년에 증오범죄 통계법을 제정하라는 서명운동을 이제 캐나다 국회에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셨지만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 서양 분들, 중국 분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역에 이제 케네디라고 새로 뽑힌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이제 올려줬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공안전담당부 장관이 이제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의 답은 자기는 현재로서는 자기한테 아무런 법적인 어떤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올린 그 증오범죄 사례를 조사하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캐나다 내에서의 그 증오범죄 발생 그 빈도 그리고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형은 굉장히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미국도 그러고 캐나다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요,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의 통계가 이제 1년에 미국 51개 주에서 한 7,000건 넘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의 3분의 2가 이제 인종적인 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2011년에 1,040건 정도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의 3분의 2 정도인 700명 정도가 이제 그 민족적이거나 어떤 인종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증오범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한 1년에 10만 건 정도가 일어났는데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종적인 그 편견 때문에 증오범죄를 당하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랑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 한인들이 그 증오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1년에 7천 건이 넘어 일어나고요. 영국에서 10만 건이 일어나는데 RCMP가 보고하기로는 캐나다 전역에서 1,000건밖에 안 일어난다는 건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에 대한 제가 그 반박을 댈 수 있는 게요. 그 캐나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일반 사회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강력 범죄 있죠. 그러니까 살인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도를 당했다든지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런 범죄를 당한 적이 있나 묻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를 당했다면은 그 범죄를 당한 게 그 증오범죄, 자기가 그 피해자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조사가 한 2년,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실시가 됐었는데요. 그때 답한 분들이 33만 명입니다. 자기가 증오범죄 그 대상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얘기하는 1,040명 대 33만 명.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통계를 내놓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왜 이러한 식의 큰 차이가 나느냐, 통계치에.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증오범죄 통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1990년대에 제정이 돼서요. 미국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법을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미국 전역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증오범죄가 일어나면은 그 건수를 다 연방정부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경찰관들이 이제 증오범죄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근데 캐나다는 아직 그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보고할 의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로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통 백인들이 저지르니까 웬만한 건 다 덮어요. 그러니까 1,000명밖에 안 일어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를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내놓고 앉아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증오범죄에 관한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캐나다 법에 증오범죄 관련 법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형법 311조 1항 그다음에 319조 1항 2항 여기를 보면은요. 이제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뭐 죽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집단에 속하는 한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증오나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의거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그 집단을 못 살게 구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형법 318조 1항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319조 1항 2항은요, 공공장소에서 증오를 갖다가 이제 어떤 집단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그러니까 원투원으로
그 자기 가정이나 이런 장소가 아닌 데서 그런 식의 어떤 증오를 갖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함양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법조항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형법에는 뚜렷이 이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나 RCMP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꼭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의무를 주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이 그 형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조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국회의원으로 뽑힌 분들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이건 직무유기도 보통 직무유기 아니라 이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처음으로 누가 제정을 하려고 올리기는 했었어요. 동부에 있는 MP가. 근데 그 이후로는 2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없고 하원, 그러니까 카나다에 있는 국회의원 아무도 여기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디 프라이가 2001년인가 1999년인가 이렇게 혼난 뒤로는요. 아무도 여기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제가 올린 그 청원서에 대한 답으로 그 공공안전부 장관이 자기로서는 어떠한 그 입법적인 그런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가 조사해달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증오범죄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에는 그런 법이 없다고 말씀하셔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는 혹시 그런 증오범죄 관련해서 법적인 조항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미국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마 유일무이하게 그것을 제정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 비춰봤을 때 그 증오범죄 미국의 시스템은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은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1990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FBI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미국 51개 주에서 매년 일어나는 증오범죄 사례 수가 쫙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는 피해자는 그 법의 보호를 받고요. 그 증오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감옥을 간다거나 뭐 그거보다 좀 더 낮은 형을 받거나 어쨌든 간에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끝으로 외로운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서명운동에 서명을 해주신 분들이 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감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도 쉽지 않은 저걸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제가 올린 서명이 국회에 올라가니까요. 국회에서 그게 한번 논의된다면 모르겠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그걸 파기하는지. 그렇지만 그 명단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피해는 안 끼치겠지만 우선 거기다 서명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기관 쪽으로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밴쿠버 한인회가 제41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했던 이정주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정주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서류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며 원인 무효 처리했다고 밴쿠버 한인회는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밴쿠버 한인회 제41대 한인회장 입후보자는 현재 아무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또 향후 한인회장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뉴스토리에서 취재했습니다. 부회장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조항을 그 전에 이정주 이사님하고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부회장 서류는 제가 나중에 그 회장이 누가 드린 거는 선출되고 난 이후에 부회장 서류를 하는데 관례도 그런 관례도 있었고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도 여태까지 그 관례를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는 이 선거관리 규정에는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선관위 등록서류 1호입니다. 1호에 6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6가지. 거기에 읽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 본인은 아래 명시된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한인 회장단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회장단 입후부에 등록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항목이 쭉 되어 있고 네 번째 회장과 부회장의 패널 체크, 지역 경찰서 이것을 해 가져와라. 그렇게 분명히 등록 서류에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든 없든 단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장 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회장하고 부회장을 위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부회장의 서류가 없는 것은 무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날 이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사 중에 한 분이 한인 회장의 입후보를 하셨으니까 우리 이사들도 추천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하에 이 50명 사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분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선거관리위원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15조 2항에 선관위원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추천 서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얘기되는 내용입니다. 엄연한 선거위원이나 선거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근데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해줬던 것 자체는 이것은 불법이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어울려서 아직 50인 사인하는데도 선관위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선관위원이 뭐 알았든 몰랐든 주의해서 생각할 때는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 방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현 이사회에서 회장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당선을 공고한다에 의한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비공인 자료로 확인한 유권 회원을 확인한 결과 이사 38명, 임원 7명, 총 45명 중 회비를 납부한 인원은 17명으로 이사회 개최 성원 및 정족수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30 내지 50여 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한인 회장을 추천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 현 40대 한인회 이사 및 임원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적극 돕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합니다. 그 분명히 해주셔야 할 부분을 선관위원장한테 묻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선거 규정에는 선거 등록한 사람에 대한 그 등록금을 기부금으로 받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후보가 탈락이 되면은 그거를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취급하는 건지 그걸 분명히 지금 원인 부여라 그러면 이 후보자 자체 서류낸 거였으면 부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비는 당연히 이 후보자 등록금이 아니고 무효가 된 상황에서 반드시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연의 자세로 없었던 일을 하는 거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 생각입니다. 네네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 총책인 한인회장 겸 이사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등록 취소 통보를 원인 무효 통보를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 시간은 고국의 소식을 요약 정리하며 보내드리는 김은성의 뉴스 서머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고국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 8개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교과서의 위안부 문제를 기술할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는 특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갈등 문제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7개 대학을 돌며 아베 정부의 평화적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3년, 수요 집회는 1100회를 넘었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비난이 쇄도하면서 세계적인 여성 인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오히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검증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선박과 석유 제품 등의 해외 판매 증가로 28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0.9% 감소한 478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0.3% 증가한 425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53억 4,9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2012년 2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로또로 인해 한 부부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하킴 노자이루는 지난 1월 17일 로또맥스 당첨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인을 한 로또를 부인의 지갑에 보관했지만 이튿날 교회를 다녀온 후 로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자이루 부부는 집 구석구석을 포함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등 잃어버린 5천만 달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로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후 전인 지난 4월 1일 이들 부부에게 한 교회 신도로부터 거짓말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로또를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즉각 이 여성에게 달려가 로또를 되찾았고 복권 당국에 당첨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첨금 지급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권이 이들 부부의 소유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2달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복권이 이 부부의 소유임을 확인했고 마침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도 우리는 잘 살아왔고 당첨금을 받은 뒤에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고 복권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건 모두 신의 뜻이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당첨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를 말하며 이런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창의적 문화 생산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사회 전체의 창의성이 커지는 사회를 일컬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이곳 밴쿠버.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